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딱 라임이 맞죠? 폴라리스 오피스. 우량 기업으로 체질 개선하고 있는 AI 대장주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대표적인 두 종목이 있어요. 오늘 알아볼 폴라리스 오피스와 다음 편 영상으로 준비할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오늘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사 개요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1997년 4월 7일에 설립이 되었고요. 2005년 10월 28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5월 24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4,321억 원이었고요. 발행된 주식수는 4,900만 주가 좀 넘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조성우 회장님께서 14.67%, 그리고 폴라리스 우노, 폴라리스 세원은 자회사죠. 각각 7.92, 3.38%로 그 다음 많은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지준경, 요 분은 0.77%로 비교적 작은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요 분이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의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요 늠름하게 생기신 요 분이 조성우 회장님이신데 폴라리스 AI 파마,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우노,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회장을 겸직하고 계시고 실질적인 폴라리스 이 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최상위에 계신 그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본사 위치는 구로 디지털 단지 태평양 물산 빌딩이라고 하는 곳 11층, 15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을 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공시인데요. 2024년 4월 30일에 소속부 변경 공시가 나왔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기존의 벤처 기업부에서 현재 우량 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시가 나왔는데 벤처에서 우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봐도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떤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공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회사가 지난 몇 년 동안 합병이나 매각 등을 진행했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2022년 4월 11일에 기존 사업이었던 폴라리스 웍스 자회사를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현재 아이윈 플러스라고 사명이 바뀌었고요. 폴라리스 웍스를 매각을 함으로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3년 4월 11일에 셀바스 헬스케어 지분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분도 모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금 확보를 한 두 가지 이 매각건이 있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AI 파마를 양수를 하게 됩니다. 리노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폴라리스 AI로 사명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AI 파마는 기존의 에스텍 파마의 지분을 이제 양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폴라리스 AI 파마로 마찬가지로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합병 매각 내역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폴라리스 계열사들의 이제 내용인데요. 보면 상장사가 5군데 있고 비상장사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상장사 5군데를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세원, 폴라리스 우노,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AI 파마가 있고요. 비상장 자회사 12군데를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몇 개를 꼽아서 보면 IMV 게임즈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대표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영어로 나와 있는 이 두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우노 회사의 해외 법인입니다. 여기는 남아공, 여기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이고요. 폴라리스 쉐어테크라고 하는 비상장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고요. 상장회사 중에 폴라리스 세원은 자동차 공조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데 공조 관련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의 에어컨 그리고 히터 뭐 이런 관련된 부품을 생산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뭐 컨덴서, 뭐 컴프레셔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부품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온 시스템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는 보쉬 등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우노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상장한 자회사고요.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합성사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 사업부가 있는데 합성사 사업부는 김 대표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가발용 원사를 생산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화학 사업부는 가발 사용 접착제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안경 렌즈 제조에 필요한 안경 렌즈용 모노머 이런 것들을 만드는 화학 사업부 이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게 폴라리스 우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폴라리스 AI는 두 가지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F&C, 패션 앤 컬처, 그리고 IT 사업 부문이 있는데 패션 쪽은 우리가 가방 브랜드로 잘 알고 있는 키플링과
이스트백, 이 두 개의 가방 브랜드를 유통하는 사업을 FNC에서 하고 있고요. IT 사업 부분은 뭐 IT, 무선통신, 그리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죠. 폴라리스 AI에 관련된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기존에 리노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명이 폴라리스 AI로 바뀌었다. 이 회사의 사업 목적은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AI 솔루션 적용 기기, 연구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추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폴라리스 AI와 폴라리스 오피스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폴라리스 AI의 종속 자회사 중에 파워보이스라고 하는 음성인식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AI 사업 중에 음성인식도 상당히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뭐 셀바스 AI 같은 이제 회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폴라리스 AI를 통해서 이런 음성인식 관련된 사업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의 사업을 정리를 한 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키플링 이스트백 쪽 유통하는 FNC 사업 부문에서 43%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T 사업 부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해준다. 거기서 56.3%가 폴라리스 AI 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파워보이스라고 했었던 음성인식 관련된 사업은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사업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폴라리스 AI 파마입니다. 원료 의약품을 제조했던 에스텍 파마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파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략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올해 3월 4일에 이렇게 나왔던 뉴스입니다.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의 AI를 접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를 AI로 대체를 한다. 합성 신약에서 원료 의약품까지 연구를 적용할 예정이다라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영업이익이 나오는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매출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업이익이 53억 정도 나오는 알짜 기업이고요. 대표적인 것을 정리를 한 건데요. CMO라고 하는 위탁 생산 사업과 천식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을 일본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이거 발음이 어렵네요. NMPA에 록사티딘을 원료 의약품으로 등록을 했다. 그 의약 제품들의 대표적인 약효군들인데요. 뭐 소화성 궤양용제, 당뇨병 용제, 기타의 중추신경 용제, 뭐 무기질 제제, 비타민제, 진경제, 해열 진통 소염제 등이 있는데 여기서 사업 매출이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의외로 기타 제품 매출에서 73.94%로 제일 많은 매출이 기타인데 이 기타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악기 기타는 아닐 거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개그 욕심은 버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폴라리스 쉐어테크입니다. 비상장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특이하게 NFT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스 이코노미라고 해서 S2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쉐어 투 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플레이 투 원 들어보셨죠? 게임을 하면 돈을 버는 거. 쉐어 투 언은 어떤 자신의 지식재산 문서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대로 문서를 공유를 해줘서 이 지식재산권을 지식 생산자가 이 지식을 생산을 하면 이 문서를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유한 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보상을 코인으로 받는다고 해요. 코인은 빗썸에 상장한 폴라라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코인은 제가 최근에 없는 어플을 깔았어요. 이것 때문에 빗썸을 깔아가지고 현재 시세를 봤더니 어제 5월 25일 기준으로 66원 정도 하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저가가 19원까지 갔던 게 105원까지 찍고 현재 66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 폴라 코인이 시세가 관심 있다라기보다 현재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이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이 S2E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문서는 뭐로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폴라리스 오피스로 만들겠죠. 그래서 자회사들의 이런 블록체인 기술도 이 본업으로 하고 있는 오피스 사업과 상당히 밀접한 접점이 있고 관련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런 사업들을 통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폴라리스 오피스 사용 유저가 1억 2,5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가시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OTT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커머스 시장 그리고 메타버스
커뮤니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S2E 시장, 문서 공유 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나올 거고 이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생산 활동들이 일어날 텐데 그걸 바로 X2E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X2E는 방금 설명드렸던 S2E, Share to Earn, 그리고 Create to Earn,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돈을 버는,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해서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요즘에 뭐 캐시 슬라이드 뭐 이런 거는 걸어 다니기만 해도 돈을 버는 무브 투원이 있죠. 이러한 다양한 소득 창출 방법들을 망라한 개념이 X2원입니다. 폴라리스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 로드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계열사들의 그룹사 관계도입니다. 제가 보았던 이 IR 자료에서는 작년 6월 30일 기준이어서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폴라리스 AI와 폴라리스 AI 파마가 인수가 반영이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좀 이렇게 참고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제가 참고로 붙였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구조입니다. 보면 폴라리스 세원, 아까 자동차 공조라고 말씀드렸죠. 24.13%. 그리고 비상장 자회사인 INV 게임즈는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방금 블록체인 사업 설명을 드렸던 폴라리스 쉐어테크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5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폴라리스 AI는 9.2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AI 파마는 5.1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이 폴라리스 우노의 24.17%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회사들의 사업을 알아봤으니까요.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주요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보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고요. 상장 자회사인 폴라리스 세원, 폴라리스 우노가 있는데 폴라리스 세원은 자동차 공조, 어떤 부품이냐? 헤더, 콘덴서, 그리고 라디에이터 캡, 그리고 이베포레이터, 그리고 파이프 이런 공조 관련된 부품을 생산을 하고 하논 시스템, 보쉬 같은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폴라리스 우노는 합성사, 화학사업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발용 원사, 안경 렌즈용, 모노머, 그리고 가발사용 접착제, 본드 이런 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가발이 대표적인 소비층들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쪽, 그리고 흑인 계열의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쪽 시장이 주력 시장인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알아볼 폴라리스 오피스는 요 블록체인 사업은 아까 폴라리스 쉐어테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은 INV 게임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보안 솔루션 쪽 사업도 하고 있어요. 기업용 협업 플랫폼 솔루션 이게 뭔지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대표적인 글로벌 오피스 솔루션이 대부분의 주력 매출입니다. 개인용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B2B 그리고 기관용 B2G 사업 쪽 솔루션이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응용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협업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보안, V가드와 와처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 또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글로벌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폴라리스 오피스 사업이 바로 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46.44%,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48.08%로 구글과 MS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 몇 개 안 되는 파이도 3.59%는 MS 파워포인트가 가져가고 있고요. 요 나머지 아더스가 1.89%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들어가겠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요 점유율을 깨겠다라고 들어가기보다는 관련된 응용 시장에 본인들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한국은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한컴이 대표적인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은 이치타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WPS라고 하는 오피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니까요. 공부하는 김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매년 이 글로벌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4.69%의 성장률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냐, 경쟁력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다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강력한 문서 호환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엑셀 써보셨고 파워포인트 아마 다 써보셨을 거예요. 이런 워드 프로그램이나 한글, 뭐 PDF 이런 것들은 우리가 편집을 하기 위해선 각각의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문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잖아요.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한 번만 설치를 하면
전부 다 폴라리스 오피스를 통해서 문서를 열람하고 편집하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MS 거 다운받을 필요 없고 한컴 거 따로 다운받을 필요 없고 어도비의 PDF 따로 다운받을 필요가 없이 폴라리스 오피스만 다운을 받던지 구독을 하면 이 모든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게 호환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지원은 무슨 얘기냐면 애플의 iOS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요. 맥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만 깔면 내가 어떤 운영 체계를 쓰던 어떤 핸드폰을 쓰던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나머지 뭐 커스터마이징, 필기 기능 이런 건 부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 요 두 가지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 부수적인 건 이따가 또 공부하면서 나오니까 그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가입자가 1억 2,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22%, 글로벌 전 세계 가입자가 80% 정도 됩니다. 많은 해외 유저들이 있다는 게 저도 좀 공부하면서 의외였어요. 이 글로벌 이용자들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밀어주기 뭐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입자가 몰리고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강력한 플랫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의 다양한 자회사들의 시너지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 유럽, 북미 다양한 대륙에서 이 가입자들이 현재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요. 통계를 보면 월간 사용자죠. MAU라고 하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900만 명, 그리고 매일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이 3만에서 5만 명 정도 계속 신규 가입을 하고 있고요. 무료 가입자 수도 많겠죠. 여기 다 유료 가입자는 아닐 텐데 유료 가입자 수를 통계를 내봤더니 9만 명 정도가 유료 가입자다. 그래서 이들이 구독하는 평균 구독료가 5만 원이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요. 45억이라는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45억의 매출이 구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겠죠. 그리고 무료 가입자들도요. 무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뭐 경험해 보시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면 광고를 봐야 되겠죠. 이 광고 매출이 이 구독료의 한 50% 정도 나온다라고 해요. 유료와 무료의 이 매출 비율이 50대 50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유료에서 45억 정도 연매출이 나오면 광고로도 연매출이 한 45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약 90억 정도가 광고와 구독 사용료로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오피스라는 게 나름대로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한 건데요. 이 클라우드 오피스는 기존에는 패키지 상품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했죠. PC에 MS 워드가 깔려 있고 파워포인트가 깔려 있고 어도비에 PDF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클라우드 오피스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PC방에서 사용을 하든 아니면 뭐 이웃의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든 사무실에서 사용하든 아니면 내 집에서 사용을 하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독료만 결제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준다. 우리가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하는 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에 일일이 설치를 해서 거기에 뭐 시리얼 넘버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컴퓨터를 쓰든 내가 이 클라우드 오피스에 대해서 구독료를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인 거죠. 별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핵심적인 사업이 되었던 겁니다. 아까 구독료가 한 45억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연결제 49,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AI 기능을 추가한 또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건 월 24,900원, 연 249,000원을 결제를 하면 다양한 솔루션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AI에는 오픈 AI의 챗GPT 최신 사양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 AI의 챗GPT를 구독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게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구독을 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부회장의 인터뷰도 들어봤는데 거기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합니다. 오픈 AI의 챗GPT를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폴라리스 오피스를 구독을 하시는 게 더 저렴하고
추가적인 기능들도 겸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그런 설득 논리로 좀 어필했던 내용을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K라고 하는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 주는 건데, 기업들이 이 솔루션을 활용을 할 때 기업들만의 특화되어 있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UI, UX 등의 편의를 제공을 해주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정보 유출 걱정이 없는 문서 보안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보면 한국거래소에 제공을 해줬고요. KB국민은행에 약 18,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줬다. 그리고 폴라리스 독스라고 하는 또 사업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문서 협업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그러니까 뭐 재택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뭐 출근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문서 협업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실시간 문서를 사용자들이 동시에 편집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문서 중앙화 기반 시스템들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국방부나 한국전력공사 이런 관공서 등에 들어갔던 대표적인 B2G 사업 매출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용 협업 솔루션 아틀라시안인데요. 사실 저는 이거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협업 솔루션이란 여러 사용자가 각기 별개의 작업 환경에서 통합된 하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다. 아틀라시안의 대표 파트너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시안이라고 하는 경쟁력 있는 이런 협업 솔루션을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보면 삼성전자부터 뭐 KT, 현대, 오트론, 뭐 GS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실질적으로 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솔루션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원래 어떤 것을 했던 사업이냐면요. 인프라웨어라고 하는 원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초창기 핸드폰 사용하신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저랑 같은 세대죠. 여기 보시면 네이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핸드폰 가운데 인터넷 연결하는 버튼이 있었고요. 딱 들어가면 인터넷에 이렇게 텍스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웹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 우리가 봤을 겁니다. 이거를 구현해줬던 회사가 인프라웨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게 폴라리스 오피스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관련된 이런 인프라웨어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이 모바일 보안 솔루션도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악성 앱 위험도 평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솔루션으로 제공해주고, 두 번째로 와처라고 하는 문서 보안 위협 무해화, 문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보안 서비스도 기술이 내재화돼 있겠죠. 그래서 보안 솔루션은 V가드와 와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 했었던 그런 클라우드, 웹, 모바일 이런 오피스 사업에서 AI라고 하는 무기를 장착을 한 거죠. 이거는 뭐 글로벌 트렌드죠. MS도 구글도 AI를 장착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도 온디바이스 AI 폰이라고 해서 이 AI 폰을 출시를 했고요. 애플도 이제 곧 출시할 거다라고 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오피스 시장에서도 기존의 오피스 솔루션에서 이 AI 기술을 장착을 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떤 AI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느냐,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AI 라이트 기능, AI 이미지, 어떤 텍스트를 쓰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생성형 AI 기능은 챗GPT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그리고 스테빌리티 AI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형 AI 검색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요금제가 합리적이다라고 했던 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건 장점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AI 기반 오피스 소프트웨어 출시. 그 독점 기업인 MS와 구글보다도 더 빠르게 이 AI 기반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폴라리스 오피스가 출시를 했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과 지속적인 MOU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네이버 클라우드, 셀바스 AI, 그리고 바이브 온인가요? 그리고 미네르바 소프트, 이런 기업들과 계속적인 MOU를 통해서 사업적인 시너지를 가져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오피스에 AI 기능을 탑재를 한 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직접 활용을 해봤습니다. 먼저 텍스트 투 이미지죠. 텍스트를 쓰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경험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를 제가 깔았어요.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로 이 정도 기능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동양인 남자가 테슬라 자동차 안에서 음성으로 문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결과를 딱 조회를 해보니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한 3, 4개가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거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AI 라이트 기능도 한번 써봤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주식 종목에 대한 투자 메리트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해주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뉴스도 첨부해줘. 다소 무리한 요구를 이렇게 챗GPT 최신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조회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시장 진출 확장. 그리고 두 번째, 모바일 최적화 및 사용화 친화적 인터페이스. 클라우드 기술과 AI 기능의 접목. 강력한 보안 기능과 데이터 보호. 기업 파트너십 및 협업 강화에 5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고 그것에 기반되는 근거와 뉴스를 이렇게 링크까지 첨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윤택의 종목 분석 이런 영상들이 밀릴 수 있는 위협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게 씹어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가공되어 있는 내용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소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는 저 같은 종목 분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물론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직접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창의력이나 응용력을 더 감퇴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확장성 면에 있어서는 제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좀 감탄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계시죠? 폴라리스 오피스 AI 정식 런칭이 작년에 이미 되었고요. AI 요금제가 조금 추가돼서 이렇게 구독 시스템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생성형 AI 모델을 통한 질의 답변, 질문을 하면 얘네가 답변을 해줍니다. 주요 뉴스를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AI가 엔비디아 인셉션 회원사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뉴스에 상한가가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게 5월 8일 어버이날에 나온 뉴스예요. 보시면 폴라리스 오피스의 종속회사 폴라리스 쉐어테크 아까 블록체인 NFT 사업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회사가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의 회원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에 관계사인 폴라리스 AI가 상한가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폴라리스 쉐어테크는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연결성이 높은 폴라리스 AI가 상한가를 가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강한 주가 상승을 보였던 그 당일의 뉴스입니다. 사실 인셉션 회원사는 폴라리스 쉐어테크 말고도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여기 인셉션에 들어가 있는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요 인싸그룹에 포함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상한가를 갈 만큼 요즘에 엔비디아가 대장이죠. 엔비디아와 친하다, 엔비디아와 뭐 밥 한번 먹었다라고 해도 상한가 갈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부각을 받는다라는 것들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쉐어테크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53%를 가지고 있고 폴라리스 AI가 47%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뉴스입니다. 그 다음날 나왔던 뉴스예요. 5월 8일 뉴스인데 맥 OS용 온디바이스 오피스 AI를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온디바이스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 온디바이스가 뭡니까 여러분들? 클라우드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아도 이 자체적인 디바이스 안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서비스죠. 이 맥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이때 뉴스가 나와서 주가도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의 장점이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특징이 여러 가지 보안이나 예민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온디바이스 서비스도 기업의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 경쟁력이 더 높아졌고 이런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매출처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맥, 애플의 맥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맥뿐만이 아니라 이 비전 프로에도 OS 앱 연동을 게시한다라고 해서 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문제 때문에 못 샀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요 관계자가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 오픈런에 동참을 해서 이거를 직접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빠른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요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 OS 앱을 연동 시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전 프로로 실제로 폴라리스 오피스를 구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제공을 해주는데요. 테슬라잖아요. 실제로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예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에 AI 붙인 웹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는 뉴스가 2023년 10월 26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 아닙니까?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도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건데 문서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여기에는 뭐 타이핑 이런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음성과 간단한 클릭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테슬라 안에서도 다양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준대형 세단 모델 SE 모델에 먼저 제공을 하고 적용 모델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급성장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요즘에 부각받고 있죠. 이 SDV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체질 개선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알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오피스의 재무와 차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21년, 22년, 23년으로 넘어오는 실적을 보면 23년에 갑자기 엄청난 매출의 증가를 보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엄청 늘었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폴라리스 우노와 폴라리스 세원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매출이 같이 잡히게 됐죠. 이 두 회사의 매출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지금 기존의 사업만으로도 이미 실적이 나오는 회사였는데 알짜 이런 자회사들을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두 회사뿐만이 아니라 폴라리스 AI가 있고요. 그리고 AI 파마가 있었죠. 이 두 회사도 마찬가지로 흑자 기업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이 또 반영이 되게 되면 여기에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유보율이 좀 낮기는 하지만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무 건전성은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요. 올해 1분기 실적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 작년에 요 글로벌 오피스 솔루션 매출을 보면 169억이 나왔죠. 169억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가 거의 한 40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추세로 곱하기 4를 하면 160억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출이 뭐 여기선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기업용 협업 플랫폼 솔루션 쪽 매출은 그래도 많이 증가를 했죠. 작년에 47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1분기만 해도 작년 한 해 한 절반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 기업용 협업 플랫폼 솔루션 쪽으로 매출이 좀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보안 솔루션과 뭐 블록체인 뭐 그리고 아까 그 모바일 게임이죠.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관련된 매출은 뭐 크게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작년 한 해 매출과 올해 1분기 매출이 비중면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성장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 22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안 잡혔었던 게 23년 넘어와서 요 두 개의 자회사가 매출이 잡혀요. 세원과 우노 요 두 개의 자회사의 매출이 잡히죠. 매출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기존 사업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세원에서 439억의 매출이 잡히고요. 폴라리스 우노에서 392억 정도의 매출이 잡히고 인수한 자회사도 알짜 회사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올 예정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기저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에는 폴라리스 AI 파마의 매출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폴라리스 AI 파마가 작년 매출이 642억 원에 영업이익이 5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도 2분기부터는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2분기 매출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8,690원에서 마감이 됐어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사실은 그렇게 큰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기점에 거래가 한번 엄청나게 이렇게 나왔죠.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요. 아까 발행된 주식수가 4,900만 주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거래량이 발행된 주식수를 넘어서는 5천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요 때죠. 이때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를 보면 요때 5월 8일에 엔비디아 인셉션 회원사 선정 뉴스가 나와서 폴라리스 AI는 상한가를 갔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자체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은 아까 기억나시나요? 무슨 뉴스였죠? 맥
맥OS의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AI를 출시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또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요때 사실상 모든 거래가 나왔고요. 이 거래를 통해서 손바뀜이 요때 일어났습니다. 현재는 8,690원에서 지금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기는 한데 이 조정이 얼마나 갈지 사실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뭐 개별적인 폴라리스 오피스의 악재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미 전반적인 AI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에서 이런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 우리가 지겹게 보았었던 요 6,000원 이하대, 요 가격대는 당분간은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 14일에 52주 최고가를 넘었죠.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 지금 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폴라리스 오피스의 밸류를 측정할 수 있는 좀 기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폴라리스 오피스를 투자 관점에서 좀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당분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몰빵이나 뭐 이렇게 비중을 크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접근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때마다 내가 분할로 접근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제 생각에 요 매물대 밑으로 크게 떨어질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좀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음 주에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종목 분석 영상을 준비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요즘에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컨디션이 많이 좀 회복이 되셨는데 건강하게 더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방송 횟수는 많이 줄었지만 이렇게 간간히 올라오는 컨텐츠에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카페에 공부하시는 글들도 인증을 많이 해주시면 대표님이 또 힘이 나서 여러분들께 건강한 모습으로 즐겁게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함께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